자, 이제 NBA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재밌게 보시고 계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인디애나 대 미러키 경기 있는데 올 시즌에는 미러키가 3대1로 우세했었습니다. 미러키가 이 한 경기 패배한 것도 인디애나의 할리버튼이 경기 이제 버저비터 3 거기다가 플러스 1점 자유투 얻어내가지고 그래갖고 이긴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인디애나도 어렵게 이긴 경기라는 거야. 시즌 전체로는 미러키가 인디애나를 많이 때려잡았었다 그런 건데 작년 플레이오프 때도 얘네 1라운드에서 만났는데 그때도 인디애나가 4대2로 진출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인디애나는 시즌 초반에 할리버튼 위시로 엄청난 런앤건 농구를 해가지고 오버게임 농구를 많이 하다가 후반부에는 시아캄을 데리고 와가지고 좀 밸런스를 갖춘 그런 농구를 해갖고 컴파까지 갔잖아요. 뭐 보스턴한테 패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인디애나 좀 성공적인 시즌이었는데 올해도 동부 컨퍼런스 4위 꽤나 뭐 괜찮은 성적을 받아들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도 인디애나 미러키를 꺾고 진출을 했었을 때 쿤보가 아예 못 나오는 시즌이었었어요. 릴라드도 이때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냥 사실상 작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 4대2는 인디애나 사실 되게 편했습니다. 미러키에서 빅3 릴라드, 쿤보, 미들턴 싹 다 거의 뭐 없다시피 했으니까 그래갖고 좀 편한 경기들이었었는데 올 시즌 정규 시즌도 사실 릴라드나 쿤보가 좀 오락가락한 경기들도 많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에요. 내일도 릴라드가 지금 혈전 문제 때문에 플레이오프에 좀 복귀를 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첫 경기는 못 나오고 이후에는 좀 상태를 지켜봐야 된다.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알기로 지금 혈전 때문에 올 시즌 웬메냐마가 시즌 아웃에다가 아마 아웃사라 탐슨도 지난 시즌에 혈전 때문에 아웃이 됐었었죠. 이렇게 쉽게 빠르게 복귀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뭐 상태가 좀 좋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내일 경기 자체는 미러키 릴라드가 없다는 거 그런 게 있고 인디애나도 사실 얘네들이 시즌 막판에 좀 단단한 팀이긴 했는데요. 막판에 이제 뭐 패배한 경기를 보면 클리블랜드 다 뺐는데 겨우 이긴다든지 워싱턴한테도 워싱턴 그냥 지려고 게임하는 애들이었는데 탱킹하는 애들인데 그때도 겨우겨우 이겼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인디애나가 시즌 막판에는 경기력이 마음에 드는 편이 아니었어. 성적은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경기력은 좀 마음에 안 들었었고 미러키는 막판에 이제 8연승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이 와중에는 이제 그 케포주가 릴라드 자리에 원래 뭐 롤린스나 케포주 이런 애들이 대신하고 있는데 케포주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다든지 그리고 쿤보가 릴라드가 없으니까 완전 지금 쿤보가 히어로볼을 하고 있거든요. 트리플 더블급 많이 활약도 해주고 어스트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쿤보가 내일도 아마 쿤보를 진짜 좀 지켜보는 믿고 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쿤보는 인디애나 좀 강한 편이기는 해. 인디애나한테 56득점인가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었었고 글쎄요 플레이오프라는 무대 이것 때문에 사실 내다보기가 좀 빡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게 제일 신경 쓰여요. 일단은 미러키가 릴라드라는 딱 이제 쿤보가 아무래도 플레이오프 때는 되게 집중 견제를 받을 텐데 릴라드라는 쿤보의 이런 좀 짐을 덜어줄 만한 플레이가 없다. 그게 조금 거슬리네. 시즌 전체로 보면 이제 그 미러키가 리그에서 가장 높은 3점슛 퍼센티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점슛을 가장 잘 넣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1차원에 난 인디가 이길 것 같은데 올 시즌에 뭐 상대는 또 미러키가 되게 좋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냥 릴라드가 없는 게 꽤나 커 보이긴 하네요. 플레이오프 같은 무대에서 쿤보가 집중 견제를 받을 거다. 그거를 좀 해소해줄 만한 플레이어가 많이 없다는 것들 그게 조금 거슬리네. 이거는 핸승은 못 가요. 특히나 인디애나 같은 팀들이 핸디각이 별로야. 미러키가 무서운 것도 있고 가장 생각나는 건 그냥 홈이랑 원정 차이거든요. 미러키 올 시즌 홈에서는 28승 14패 승률이 67%인데 원정은 20승 20패입니다. 그냥 딱 절반치기였었고 인디애나는 홈 기록이 미러키보다 더 좋아요. 29승 12패였었습니다. 홈 기록이 오히려 더 좋았었고 얘네들도 원정 그냥 반반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홈이랑 원정발을 많이 받는 애들이다. 나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인디애나 보는 느낌? 그거 말고는 뭐 없고 오바도 생각은 납니다. 오바. 사실 플레이오프가 오바 보기 별로 안 좋은 그런 무대인데 사실 얘네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하면 그냥 오바가 제일 편하기는 해요. 오바의 걸림돌이라면 시즌 막판 인디애나의 경기력? 그게 조금 걸림돌인 것 같고 다음 덴버 대 클파 경기 사실 시즌 막판에는 둘 다 좀 회복을 많이 했었어요. 덴버는 이제 감독을 잘라버리는 진짜 초강수를 뒀었고 클리퍼스는 시즌 막판에 엄청 대단했습니다. 막판에 21경기 동안 18승 3패 그야말로 미친놈들이었었어요. 덴버는 한창 막 4연패도 하고 안 좋다가 이제 세크라멘토, 멤피스, 휴스턴 다 이겨야 되는 상대들 얘네를 꺾으면서 4위 자리로 진출했었는데 글쎄 일단 올 시즌 맞대결이 2대2예요. 그전에는 클리퍼스가 덴버한테 되게 약했거든요. 8연패를 달리다가 올 시즌에 2연승을 해가지고 그래도 회복을 한 거다. 뭐 이런 거는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덴버는 그냥 요키치가 제일 중심 선수겠죠. 이런 게 있어. 요키치도 주바치한테 조금 약한 면모?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요키치가 주바치 상대로는 이런 야투율이 엄청 막 훌륭한 편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그런 요키치의 내용이 많이는 안 나와. 여태로 보면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요키치가 사실 막는다고 막아지 선수는 아니긴 한데 그냥 여태까지 쭉 봤을 때는 생각보다 요키치가 주바치를 상대로 했을 때 힘이 좋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힘을 조금 못 쓴다? 그런 거는 약간 있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플레이오프에서 맞상대한 것도 있긴 하던데 그때 특히 좀 주바치가 요키치를 좀 괴롭혔던 그런 전적들이 나름대로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잘했던 날이 더 많기도 하고 이게 뭐 대단히 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냥 내용상으로 둘 다 막판에 잘했어요. 특히 근데 더 잘한 쪽은 저는 클리퍼스라고 보긴 하거든요. 이게 클리퍼스가 그동안 이제 카와이가 아마 19-20 시즌인가 그때 클리퍼스 넘어와가지고 첫 시즌 이후로는 이후에 아마 한 5년 동안 한 번도 플레이오프를 제대로 뛴 적이 없어요. 또 십자인대가 끊어진다든지 막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 그 전에 끊어져가지고 부상으로 못 나온다든지 작년에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오랜만에 프로에서 정상 모상대로 뛰는 중이거든요. 카와이가. 여기다가 하든이 막바지 때 살아난 것도 있고 올 시즌 주바치나 노먼 파웰 전부 다 커리어 하이급 시즌을 보냈죠. 이러다 보니 사실 나는 클리퍼스가 더 단단하게 보여. 이거는 걸림돌이 일단 덴버가 홈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플레이오프의 사나이 자말 머레이가 요키치를 보좌일 수도 있다. 시즌 막판에 고든도 많이 살아났었고 마버즈도 컨디션 회복을 했고요. 크리스티안 브라운은 올 시즌 가드 2번 선수인데도 야투율이 58%였었죠. 홈덴버? 홈덴버? 그게 조금 거슬리네. 저는 클리퍼스가 더 센 팀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 첫 경기는 이건 승패는 안 가고 싶고 그냥 언더 보고 있습니다. 언더. 일단 두 팀의 맞대결상으로 그냥 언더 게임이 좀 있었던 거. 덴버는 그래도 하프코트를 빨리 넘어가고 리바운드를 잡거나 혹은 상대가 득점한 이후에 빠르게 하프코트를 넘어가가지고 트랜지션을 좀 일삼는 편이거든요. 반대로 클리퍼스는 하프코트 오펜스를 즐겨 하든이 이제 2대1 이런 블리츠 수비를 감당하면은 다른 뭐 카와이한테 볼이 전달이 된다든지 아니면 두 선수 모두 다 밀착 마크가 돼 있으면은 던 같은 애들이 볼을 건너 받아가지고 또 이제 사이드에 있는 이런 선수한테 밀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는데 그냥 클리퍼스를 조금 더 좋은 팀으로 보기는 해요. 근데 일단 첫 경기 덴버의 홈 경기는 굳이 승패로 베팅하고 싶지는 않고 원래 언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언더가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그 미리 경기를 준비를 할 때 그때 나왔던 기준점보다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한 2-3점 가량. 223이면 조금 낮은 것도 있고 미리 많이 없네요. 덴버는 오버팀, 클리퍼스는 전형적인 언더팀인데 나는 언더로 생각 중이기는 해. 그냥 선수단의 컨디션 자체가 클리퍼스가 워낙에 훌륭하기는 해요. 막판에 10에 18승 3패 너무 훌륭한 행보였다. 이게 제일 돋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뉴욕 대 디트로이트. 그나마 이 경기가 제일 보이지 않나? 그냥 언더 생각 중이거든. 난 이 경기가 제일 언더가 나은 것 같은데? 그냥 내일 4경기 다 봤을 때 이게 제일 그나마 좀 보이는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뉴욕 닉스. 올 시즌에 뉴욕 닉스가 되게 좀 언더바를 많이 오락가락 했었어요. 시즌 초반에는 좀 오바팀의 냄새도 났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확실히 시즌 막판에 한 20경기 동안 그때는 그냥 언더팀이었습니다. 뉴욕 닉스는. 템포 자체가 되게 언더팀으로 변모가 됐었고 올 시즌 내내 주전들을 엄청 갈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규 시즌 한 15경기 남기고 그때부터는 관리를 많이 해주고 브런슨이 부상으로 빠진다든지 뉴욕 닉스가 지난 몇 년 동안 탐티모드 감독이 주전들을 엄청 갈아써대가지고 플레이오프마다 이제 주전선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누노비가 아마 플레이오프 2라운드 때 거의 못 뛰었단 말이야. 1차전만 뛰고 뉴욕 닉스는 이미 선수를 굴렸을 때 선발에서 한 명이 빠지면은 그 구멍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점검을 했던 터라 그래서 이번에는 뉴욕이 100%로 좀 뛸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작년에도 플레이오프에서 뭐 인디애나 상대했을 때나 뭐 그럴 때마다 보였던 거는 필라델피아랑 했을 때나 저는 언더 게임들이 많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딱 뉴욕 닉스 다운 스타일들 3점 많이 안 던지고 인사이드 위주로 일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디트도 그래도 뉴욕이랑 비슷한 색깔이에요.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디트로이트는 좀 오바팀으로 봐야 되는데 글쎄 시즌 막판에는 저는 언더 색깔이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조금 더 나은 건 저는 뉴욕 닉스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 디트로이트가 그동안에 이제 탱킹 시즌을 일삼다 보니까 플레이오프 경험이 거의 없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키케야 뭐 이제 뭐 해리스 정도? 팀하더웨이 주니어도 많지는 않을 거고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디트로이트가 이제 플레이오프 경험이 떨어지는 편이고 뉴욕이랑 비슷한 스타일인데 사실 뭐 뉴욕이 지금 올 시즌 홈에서 좋은 면모도 있기도 하고 원래 이게 맞대결상으로 그 올 시즌에는 1대3으로 디트로이트가 많이 이겼는데요. 그 전까지 뉴욕이 디트로이트한테 16연승 중이었습니다. 16연승.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많이 이겨가지고 뒤집은 건데 사실 이 3연패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 게임은 뉴욕 닉스가 그냥 다 빼고 좀 쉽게 간 것도 있었었고 디트로이트의 이런 전적이 뉴욕한테 3연승 중이라는 전적이 그렇게 막 영향가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판에 그리고 이제 좀 드랍을 했던 것들 디트로이트가 물론 커닝햄의 부상도 있었지만 시즌 막판에 되게 어려운 경기들이 많았어요. 8경기 동안 미네소타, 오클라호마, 토론토, 멤피스, 세크, 뉴욕, 밀키 어려운 일정이 있었는데 이 중에 토론토는 뭐 이겨야 될 상대고 뉴욕도 힘을 많이 빼줬을 때 그때 이긴 거라 가지고 팀의 컨디션상으로 하락세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뭐 뉴욕 사이드에다가 언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이라는 팀 자체가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서 6.5씩이나 되는 핸디 이거를 해주기에 걸만한 팀은 아니라고 보고 둘 다 3점슛 시도는 좀 적을 것 같고 언더 템포 게임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사이드에서 많이 좀 접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미네소타 경기가 있는데 일단 먼저 생각하는 미네소타의 프렌 일단 올 시즌 맞대결상으로 2대2였는데 나는 미네소타가 되게 경기력이 좋았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레이커스를 무릎 꿇릴 때마다 미네소타의 최고 강점 상대팀을 수비적으로 조져놓는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빛이 났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제 그 시즌 맞대결 4번 중에서 마지막 한 번 그때만 이제 2월 28일날
레이커스에 돈치치가 입성한 이후거든요. 사실 이때는 미네소타가 되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예요. 그때 레이커스가 홈에서 한번 이겼다. 아무래도 제일 많이 보이는 건 이겁니다. 시즌 막판에 되게 좋았었어요. 앤트맨에 대한 이제 블리츠 수비. 앤트맨이 올 시즌에 상대팀한테 이 더블팀 수비, 블리츠 수비를 가장 많이 마주한 선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대처가 좀 좋아졌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앤트맨한테 압박이 들어오면은 다른 선수한테 넘겨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미네소타가 특히나 이랬고 3점이 살아난다든지 앤트맨 외에도 랜들이나 맥다니엘스 이런 애들 해준 것도 많이 좀 돋보이기도 했었었고, 나는 작년보다도 앤트맨이 조금 성숙해졌다. 물론 올 시즌에도 야투 기복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았는데 플레이적으로 본인한테 압박이 이렇게 좀 다가올 때 그거를 이제 극복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적으로 봤을 때 이 돈치치가 합류한 이후로는 수비가 좀 안 좋은 편이 맞아요. 대신에 뭐 공격력이 좋아졌다거나 뭐 이런 건 있어. 막판에도 뭐 이렇게 공격을 되게 좋게 지키고 이러죠. 사실 뭐 의미는 크게 없기도 하고,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조금 더 걸만한 팀 미네소타로 보기는 해. 나는 미네소타 4.5 프레임 받은 거, 이것도 오늘 이제 매치업 구도가 전부 그렇습니다. 홈팀들이 전부 다 홈팀들이 그 홈 성적이 좋아요. 반대로 원정팀은 딱히 원정에서 장점이 없다,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홈팀을 보는 게 좀 좋긴 한데, 나는 이것도 미네소타 4.5씩이나 프레임 받았으면 4.5 프레임 봐도 된다는 마인드인데, 원래 랜드 같은 애들이 되게 블랙홀 같은 느낌으로 얘한테 볼이 가면 안 나온다, 랜들이 되게 좀 무식한 플레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올 시즌은 미네소타에서 부상을 겪은 이후에 회복했을 때는, 그때는 랜들이 있을 때가 오히려 미네소타 플레이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공수 밸런스 상으로 저는 미네소타가 레이커스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오래 보여줬었다. 물론 콜리 같은 애들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콜리가 없을 때 어떻게 되냐, 미네소타는 올 시즌 정규 시즌 내내 콜리가 없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를 많이 해왔습니다. 아마 콜리가 저는 표면적으로 길게 뛰지는 않을 것 같고, 디미첸조나 뭐 NAW 이런 애들이 길게 뛸 것 같은데, 그냥 좀 기복? 정작 중요했었던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되게 잘 이기고 있다가 4쿼터에 34대3 런을 당한 거, 그런 것들이 계속 기억에 남는데, 그런 일들이 플레이오프에서 또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미네소타의 프렌에다가 뭐 언더?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경기네요. 조금 더 미네소타의 색깔로 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을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가 홈발 많이 받는 팀이긴 한데, 저는 한번 미네소타의 프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나는 미네소타가 조금 더 좋은 팀으로 보여, 내 눈에는.